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4월 29일 일일 브리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 살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투자로 사고 싶은데 취득세 중과 없애주면, DSR 풀어주면, 매물 줄어드는 거 보이면, 거래량 폭발하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서 살 거라면 안 산다는 말이죠, 지금. 말은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매물이 저렇게 많이 흘러 넘쳤는데도 잘 안 산다. 분양권 매도 물량 전매 제한 해제 이후로 15% 정도 물량이 늘어났어요. 시절이 좋으면 물량이 안 나와야 되겠죠.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500건 수준까지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번 이런 크로스하는 지점들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게 자, 동네별로 웬만한 동네들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지들 있으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는 65건이 늘어났고 이번 주에는 55건이 늘어났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제법 괜찮아진 편이죠. 하루에 평균 10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의 매수 심리는 지금 12.3. 매물이 늘어나는데 매도세가 약해진다? 약간 아이러니하게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매수세가 별로 안 붙는다? 이 또한 약간 아이러니하게 합니다. 어쨌든 요 12.3이라는 숫자 대구와 지금 똑같습니다. 매수의 지수 12.3입니다. 부산의 미분양은 지난번에 한번 안내드렸는데요. 2,500건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이 많죠. 거의 대구 수준으로 있는 것이 부산의 모습입니다. 해소 안 되고 있어요. 매도 물량은 소폭 증가해서 44,700. 이거 많습니다. 물량 많아요. 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래량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릴게요. 전세 물량은 좀 특이합니다. 오늘도 감소했어요. 뭐 큰 폭의 감소는 아니라서 추세선의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월세 물량은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25,000건 정도 수준.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세 물량이 팍팍팍 줄어들어서, 정말 전체 임대 물량이 팍팍팍 줄어들어서 이 수준까지, 과거에 부동산이 팡팡 튀는 이런 수준까지 와준다면 뭔가를 도모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많아요. 자, 거래량 튀는 모습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팡 튀었어요. 2월 달에 팡 튀었어요. 3월 달에 조금 튀었어요. 4월 달에 뭐 약간 모자라는 수준으로 약간 떨어집니다. 5월 달도 이렇고 마이너스 28% 정도의 거래가액 유지되면서 이대로 갑니다. 계속 이대로 쭉 간다면 야, 언제 투자해도 되는데 3월 달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4월 달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5월 달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6월 달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언제든지 그런 가능한 상태가 되면 과연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까요? 내일 사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내일 못 사는, 매물이 줄어들고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고 내일 못 사는 상황, 분양권 매물이 줄어들고 매도 매물이 줄어들고 계속 프리미엄이 붙어 나가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더 급한 마음에 물건을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급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달 되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때 이후로 거래량은 더 줄어들지도 몰라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은 많아지고 고점 대비 하락 비율은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야, 안 급해져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6월달쯤 좀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거래량 지금 상태에서 팡팡팡 튀는 현상 나타나지 않거든요. 5월달도 지금 대충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게 팡팡팡 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처럼 평온한 상태로 간다. 일부 과매도 구간은 있었어요. 이렇게 과매도 구간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마이너스 28% 상태. 일부 급한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직거래 비율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 보시면은 2,419, 요게 3월 추가 거래량이었어요. 그것이 3월의 확정 거래량. 제가 요 자리를 지워버렸네요. 3월의 확정 거래량. 아이고야. 여기 있네요. 2,405건. 요것과 큰 차이가 없죠. 그 말인즉슨 4월의 추가 거래량 또한 2,342건, 4월의 확정 거래량 또한 그 비슷하게 된다면
4월의 거래량은 3월의 거래량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5월은 4월보다 하루가 더 긴 날 길죠. 31일까지 있죠. 하지만 뭐 휴업일이 아마 이틀 정도 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날짜는 더 적기 때문에 5월의 거래량이 갑자기 튈 요인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엄청난 이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들, 오만 타입 다 있고, 네, 이런 부분들 좀 차치하고요. 예, 대형 평형들, 대형 평형 제껴놓고, 자, 33평, 사람들이 골라갈 수 있는 이 층수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고점 대비 뭐 한 26%? 뭐 이 정도 하락했는 모습인데요. 예, 조금 차이는 있겠네요. 타입별로. 어쨌든 30층의 가격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한 28% 되면 딱 이 대구, 이 부산 평균하고 얼추 비슷해질 건데요. 아무튼 요게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죠. 대샵 센텀파크 30%의 고층. 30%의 고층, 지금 살려면, 산다면, 사야만 한다면, 뭐 그런 모습으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지가 한 3개월쯤 되는 것 같죠. 2월 달부터 2, 3, 4. 지금 꼭 사야 한다면 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조급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꼭 사야 한다면, 자, 대형 평형 몇 개 차치해 두고요. 나머지 레미안 장전도 30%. 층수가 다 괜찮습니다. 층수가. 쌍용도 플래티늄, 아쌍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인데 고층. 요것도 요렇게 보시면 약간의 미미한 차이. 요 두 개를 평균 잡아서 제가 28%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명륜자이는 30%의 고층. 쌍용 예가 디오션은 20%의 고층. 이건 25평형이고요. 센텀 비스타 동원 35% 정도의 층수가 한 뭐 10층보다 조금 낮으니까 35% 정도. 이 평균의 느낌은 28% 정도.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큰 차이 없이 계속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제센트럴자의 30%의 고층. 이게 확실히 좀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뭐 1월 달에 뭐 저점에서 뭐 많이 반등했고 1월 달에 40% 하락 거래 물론 많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5건 정도 되면은 4건은 저층이었고 그 다음에 고층 1건 정도, 요 정도 비율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기에서 이제 득템하는 사람들도 나오긴 했어요. 득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저층이 40%고 그때도 상당수는 고층의 물건들은 30% 하락 거래가 그때도 비중이 높았거든요. 30%에 제가 키 맞추기 하네요, 뭐네요, 어쩌고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이 로얄 물건들, 괜찮은 층수, 괜찮은 물건들이라고 불리는 것의 하락률은 뭐 1월달이나 4월달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1월달에 아는 지인이 지인한테 이제 집값이 한 40% 정도 떨어졌는 거 매력적인 물건들이 좀 보인다. 관심 있는 단지가 몇 군데 두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거면 지금 사셔라. 괜찮다. 층수도 로얄층이고 마이너스 40%고 지금 괜찮다. 근데 그분 안 사셨어요. 그래서 또 3월달 되니까 막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막 저한테 다급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때 집 샀어야 되는데 안 샀다고.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다시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면서. 괜찮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마이너스 30% 로얄 기준으로 마이너스 30%는 그때 기준이나 지금 기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다급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부분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괜히 제가 무슨 바람 잡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실거래가를 직접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층수라는 부분 빠뜨리시고 조금의 뭐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층수라는 부분까지 감안해보면 지금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물량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지, 매도자가 뭐 물량을 걷어들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헛소리잖아요. 물량이 늘어나는 게 숫자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뭐 중복 등록되고 뭐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이 차트 속에는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온갖 사연들, 막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드러나는 것이 그 차트에 이 선 하나, 아주 이 작은 선 하나, 아주 얇은 선 하나, 그 다 담고 있습니다. 해운단신이 플러스 35%의 고층, 35% 센텀 4만 나우빌인가요? 네.
여기 소형 평형들이 은근히 좀 비싸게 이런 사는 경우이고요. 예, 대형 평형들 제외하고 소형 평형, 대형 평형 좀 제외하고 국평 위주로 살펴보면은 30% 이상의 고층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야, 요거는 봐라. 대박이잖아. 힐스테이트 4역 보세요. 대박이잖아요. 이거 한 5%밖에 안 빠졌어요. 22년식 아파트예요. 이거 다 구분하실 아시죠, 이제? 이거 맨날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최신축, 고점을 못 찍어본 상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요거를 보실 때, 신축의 아파트 5억 중반 정도 가격, 괜찮은 층, 5억 중반 정도 하면 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구축 가격은 신축과 견줘서 더 떨어질 수 있는 모습들도 감안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30 중에 이 층수가 다 괜찮아. 다 괜찮아요. 예, 좀 약간 좀 특수한 현상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30%. 야, 다 30, 다 30, 다 30. 근데 무엇이 급하다고? 뭐 로얄이 다 나갔다고? 맨날 사람을 그렇게 다급하게 만듭니까? 천천히 골라보고 물건 사도 되는데.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도 이리저리 따져보고 대가리 색깔 보고 꼬랑지 보고 다 보고 사도 괜찮은데. 무엇이 급합니까? 이 30이라는 숫자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많이 조급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간혹가다 이렇게 좀 비싸게 우송 보라. 이게 뭔데 이렇게 얼마 안 떨어졌어 느낌으로 보시면 4년 5년 전 가격으로 거슬러 가보시면 3억 8천에서 5억 5천으로 대략 50% 정도 가격이 뛰었나요? 이런 느낌이죠. 뭐 해운대 인기 있는 아파트들 뭐 10억짜리가 20억짜리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많이 올랐는 건 한 5년 전 대비 100%. 그거보다 인기가 조금 덜한 것은 80%. 그거보다 인기가 조금 덜한 것은 60% 이런 식으로 거래가 형성되듯이 이것도 그동안 아파트 폭발하던 가격 속에서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조금 덜 떨어졌다는 느낌이지만 같은 저점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애들은 높이 갔다가 떨어졌고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이 못 가보고 그냥 여기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종착역은 똑같더라. 이렇게 중개거래 건수에서 뭐 특별한 건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35% 정도 빠지니까 저층, 35% 빠졌는데도 고층. 조금 소형 평형들 생각보다 좀 비싸게 사는 현상이 갑자기 오늘 몇 건 보이네요. 35%의 고층. 안 급해도 되겠죠. 예. 제가 뭐 긴 말 뭐 구차하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눈으로 매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좀 눈먼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은 좀 제 영상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주변에 이 카카오톡 이런데 톡방에 이렇게 좀 투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일단 뭐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추세를 예측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아주 극소수의 오르는 거래들만 자꾸 부동산 투자 카페 이런 데 가서 자꾸 접하고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계속 오르는 물건들만 자꾸 보면 사람들 눈 돌아가거든요. 근데 오르는 반등 실거래는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네, 현상을 정확하게 보시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부분이 조금 길어져서요. 뒷부분은 자, 전세 거래는 줄어드는 시기로 가고 요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영상이네요. 아침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에 무슨 반전이 일어나야지 매매가도 그에 반응하겠죠. 매매가가 전세가를 끄집어 내릴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매매 가격만큼 전세가가 같이 반등을 해줄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들은 매일 보는 영상, 매일 보는 차트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전세가가 4억 이상 이렇게 바닥을 쭉 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집값이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라면 저는 물음표를 한 개 남겨두겠습니다. 4억 이상 비중은 4%마저도 지금은 무너져 내리려고 하고요. 월세 거래량은 예년보다 괜찮은 상태. 월세 가격은 특별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폭등시키고 뭐는 했지만 그 반짝이었어요. 반짝이었습니다. 반짝. 21년 말부터 시작해서 반짝 올리다가 그냥 그질러 내리막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